나는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데 패션 쪽 마케팅이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마케팅에 적절한 전공이 아니에요. 전공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입사를 신규 사업 개발팀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 신규 사업 개발팀은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고, 여기가 비었다. 요거를 좀 채워놔야지 나중에 저게 망했을 때 요걸로 채우지. 라는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LG 패션 같은 경우는 남성복 중심의 회사였어요. 예전에 저 입사할 때는. 남성복의 매출이 60%였고, 남성복은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장을 요새 잘 안 입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러고 가다 보니까 그 넥타임에는 완전 파인 수트를 잘 안 입게 돼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스포츠구나. 스포츠에 붐이 분다. 왜냐하면 주얼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레저를 즐기는구나 하는 데서 라프마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요거를 한 2, 3년 하다가 LG 패션은 다른 회사들은 물론 뭐 다르긴 한데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강제적으로 직무를 돌려요. 다른 업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업무로 돌려요. 예를 들면 재경 업무로 취직을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너 광고해 라고 돌려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직무이동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돌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LG 패션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서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광고 20년, 나는 광고만 20년 했어. 나는 영업만 15년 했어. 나는 영업통이야.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조직을 맡기면 알아서 다 잘 돌리겠구나 하는 거를 원해요. 해서 실제로 입사하실 때 난 마케팅에 진행하고 싶은데 건축학과예요. 어떡하죠? 라고 할 때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해서 그 3년 지났을 때 너 어디 가고 싶어라고 물어봐요. 그럼 나 광고 손들면 거기에 우선권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다른 데로 들어와서 추후를 노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공대생인데 마케팅을 하고 싶어, MD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뭘 보냐면 공대에서 배웠던 게 MD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되냐면 회사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이 논리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상황을 구조화하는 능력, 그리고 빠른 숫자 감각, 이런 게 회사원한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대를 나와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저는 사실 패션이 좋아서 공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하면서 옷을 요란하게 입고 오면 마이너스예요. 그게 이런 말 있잖아요. 현재 충실해야지 다음 기회도 있다 라는 얘기처럼 나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전과를 하든가 복수 전공을 하든가, 저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의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현재 과에 있는 거를 불충실하게 하면서 사실은 나는 패션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요. 쟤는 이도 저도 아닌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이런 인재를 원할 테니까 내가 공대를 나왔지만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 되겠구나. 저는 숫자 감각이 탁월해요. 그리고 나는 사업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증거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적입니다. 그리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요거는 입사하실 때 이점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건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회사에 보면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해요. 빠르게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야 이거 빨리 정리 좀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뭐 피벗이 뭔지,
필터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위에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너 뭐 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습득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많이 있던 질문이 외국어예요. 그 LG 패션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업종은 MD인데, MD는 무슨 일을 하냐면, MD하고 마케팅을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MD는 이 제품을 수트를 이번에 몇 개 만들어야지, 그리고 원가는 몇 프로로 해서 어디서 만들어야지 라는 걸 결정을 하고 전체 플랜을 짠 다음에 해서 우리 회사 이 브랜드는 1년에 손익이 이 정도 발생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유통도 운영을 해야지라는 브랜드의 1년의 전체 총괄 계획을 짜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죠. 너가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이 브랜드가 이번에 매출이 안 좋았어 라고 평가도 받는 그런 부서인데, 얘기 중에 잠깐 나왔지만 어디서 생산을 하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생산을 하고 어디에서 원단을 소싱을 하고 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인건비가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중국의 2배가 넘어가니 다들 이제는 외국에서 생산을 하게 돼요.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멀리는 터키, 심한 데는 아프리카에서도 만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전화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너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거 좀 어떻게 언제까지 들어오나 한번 알아봐봐 라고 할 때 말을 못하면 뽑을 수가 없죠. 저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물론 유창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이 비즈니스 토크는 전투 영어라고 그러잖아요. 말만 통하면 돼요. 그쪽 말만 통하면 되는 정도 수준이니까 웬만한 대졸자분들은 토익이 800 이상은 되실 거예요. 800, 900 정도 되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전투 영어는 가능해요. 의사 전달이 되는 영어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와 더불어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를 만약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실제로 3개 국어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영어 외에는 뭐 이렇게 재주가 없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